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학과의 배지훈입니다. 본 교과목인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과목과 관련해서 앞으로 저와 함께 1주차부터 5주차까지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필수적인 기본 데이터 자료행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주차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컴퓨터의 구성 요소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기초와 개념, 그리고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위한 순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위한 파이썬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인 구글 콜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컴퓨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컴퓨터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개인용 컴퓨터로서 여러 가지 작업 처리와 정보 수집을 위해서 집에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이러한 컴퓨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같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란 전자회로들로 이루어진 하드웨어 장치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명시된 대로 계산이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전자기기, 즉 머신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지시하는 일련의 명령문들을 모아놓은 집합체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로 언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핵심으로서 컴퓨터에게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프로그래밍된 결과물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사람을 컴퓨터 프로그래머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부릅니다. 자, 컴퓨터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데, 먼저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중앙처리 장치인 CPU와 램과 같은 메모리,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와 같이 전자회로들로 구성된 모든 부품들이나 기계 장치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직접 작업을 지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에게 명령들을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이 없으면 컴퓨터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더미인 기계일 뿐입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작업 명령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자,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는 중앙처리 장치인 CPU와 주기억 장치인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입력 및 출력 장치 등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먼저 CPU는 우리 몸의 뇌와 같이 프로그래밍에 정의된 산술, 논리, 제어, 입출력, 연산 등의 모든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프로세서와 같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수행 시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어야지만 CPU에 의해서 연산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의 역할은 바로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 램이 여기 주기억 장치에 해당하고요.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전원이 끊어지면 일반적으로 내용이 모두 삭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 기억 장치인 세컨더리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나 CD 또는 DVD 드라이브가 이 장치에 속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의 입력 장치는 외부로부터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및 명령들을 받아들이는 장치로서 키보드나 마우스, 마이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출력 장치는 컴퓨터가 작업한 결과를 외부로 내보내기 위한 장치로서 모니터와 프린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기본 동작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가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라든지 리눅스, 맥 같은 운영체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용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일반적인 모든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 웹 브라우저와 같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기 응용 소프트웨어에 속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컴퓨터에 대한 개념과 구성 요소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실제로 컴퓨터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정의와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순서도와 순서도를 이용해서 구조적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제어 구조 등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추상적인 알고리즘을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배우고자 하는 파이썬도 이러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알고리즘 작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로 구성된 명령문들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데이터 입력과 데이터 처리, 결과 출력 등의 주로 3단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플로우 차트인 순서도입니다. 자, 순서도는 앞에서 살펴본 알고리즘의 수행 절차인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기호와 작업 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 연결로 도시적, 즉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작성하고 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도가 진행되는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수행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경로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기호 내부에는 처리해야 할 프로세스 내용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순서도 기호 및 기능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도의 시작, 종료는 알고리즘의 시작과 종료를 표현하는 네 모퉁이가 둥근 순서도 기호로서 시작 기호는 그림에서와 같이 내부에 시작이라는 이름을 표기하고 화살표로 한 개의 출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종료 기호는 반대로 화살표로 한 개의 입력을 받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순서도의 처리는 산술적인 연산 및 처리 프로세스를 표현하는 직사각형 형태의 순서도 기호로서 처리 기호는 그림에서와 같이 한 개의 입력 화살표와 한 개의 출력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순서도의 입력 및 출력은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을 각각 표현하는 평행사변형 형태의 순서도 기호로서 먼저 입력 기호는 그림에서와 같이 한 개의 입력 화살표와 한 개의 출력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출력 기호 또한 입력 기호와 마찬가지로 한 개의 입력 화살표와 한 개의 출력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 기호는 대부분 사용자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고요. 출력 기호는 대부분 프로그램 수행 결과를 화면에 출력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서도의 결정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결정이 수행되는 지점을 나타내는 마름모 형태의 순서도를 기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정 기호는 그림에서와 같이 한 개의 입력 화살표와 두 개의 출력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조건 수행 결과 참 또는 거짓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작업 흐름이 왼쪽 또는 오른쪽 경로로 이동하도록 구성하기 위해서 표현한 순서도 기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기본적인 순서도 기호들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본적인 세 가지 제어 구조가 있는데요. 순차 제어 구조, 결정 제어 구조, 루프 제어 구조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순차 제어 구조는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명령문들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구조로서 읽기 및 쓰기 연산, 그리고 산술 연산, 변수 할당문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결정 제어 구조는 알고리즘 수행 중에 명령문의 조건이 참 또는 거짓인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 작업 경로가 결정되는 구조인데요. 참 또는 거짓에 따라서 다음에 명령문 블록을 건너뛰거나 다른 여러 작업 블록 중에서 일부 명령문 블록만 수행하는 형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프 제어 구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특정 명령문 블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제어 구조에 대해서는 6주차 이후에 또 자세히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게 될 파이썬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은 1991년 프로그래머인 기도 반 로섬이 창시한 고급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소스 코드를 바로 실행하는 인터프리터 형식의 언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고급 컴퓨터 언어로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파이썬 2.0 버전이 2000년 10월에 배포되고 3.0 버전이 2008년 12월에
발표된 이후에 현재까지 파이썬 3.x대 버전을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 3.9 버전까지 배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이썬은 비영리 단체인 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관리 및 개발되고 있습니다.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은 직관적이고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코딩 스타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간결하고 문법이 다른 언어보다 쉽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 맥 운영체제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동작 가능하고요. 여러 개발자들과의 공동 작업과 프로그램 유지 보수도 쉽고 편리합니다. 물론 무료 사용이 가능하고 설치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C나 C++ 등의 언어에 비해서 수행 속도가 느린 것이 파이썬의 대표적인 단점이 되겠습니다. 파이썬 적용 분야는 일단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초보자로부터 학술 및 개발 분야의 전문가에까지 그 사용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반 이상이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하고요. 드롭박스, 인스타그램, 앱과 웹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웹서버, GUI 프로그래밍, 과학 및 수치 연산, 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게임 등 수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도 널리 파이썬이 쓰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 교과목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파이썬 프로그래밍 도구 환경으로 구글 콜앱을 사용할 것인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구글 콜앱에 대한 정의와 구조, 특징, 기능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은 구글에서 교육과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 기반으로 제공하는 무료 개발 도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구글 콜앱은 구글이 제공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의미하는데요. 주피터 노트북은 비영리 단체인 프로젝트 주피터에서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용자와의 대화 형식인 인터랙티브 형식의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콜앱 소개 영상은 다음에 유튜브 주소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콜앱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 및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데 구글 콜앱을 사용하려면 구글 계정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글 계정이 없으면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먼저 구글 계정에 가입하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파이썬 코드 실행은 구글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에서 수행되고 콜앱에서 수행한 노트북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 콜앱의 특징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여 가상 컴퓨터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실습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실습 환경 구축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 제한이 있지만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도 무료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롬과 같은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실행된 결과를 분석도 가능합니다. 즉, 무료로 파이썬 코드 실행 및 텍스트 작성, 그래프 도식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분석까지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구글 콜앱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고
아래 사이트에 콜앱 조석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신규 생성 시 새 노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구글 콜앱에서 제공하는 노트북 파일이 생성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실습 전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코드셀 프로그래밍과 마크다운 편집과 같은 기본적인 콜앱 노트북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호 1로 표시된 부분이 콜앱 노트북 파일의 이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의 이름을 입력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번호 2로 표시된 부분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수 있는 코드 셀을 추가하는 버튼으로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노트북에 코드 셀을 추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 셀 안에다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 3으로 표시된 부분은 마크다운 형식으로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텍스트 셀을 추가하는 버튼으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노트북에 텍스트 셀을 추가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보고서 형식의 프로그래밍 설명문이나 제목, 타이틀 등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 4로 표시된 부분은 레이어를 설정하는 것으로 셀의 삭제, 셀의 위치 이동, 노트북 환경 설정 등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버튼들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셀을 추가하게 되면 번호 1로 표시된 텍스트 셀 옵션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글자를 굵게 한다든지 글자를 기울게 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텍스트 형식을 지정할 수 있는 텍스트 속성 변경 버튼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 2로 표시된 텍스트 편집 창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앞에서 설명하였던 제목이라든지 설명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번호 3으로 표시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텍스트 내용의 결과를 반영해서 미리 보여주는 미리 보기 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콜앱은 구글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글 콜앱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게 되면 번호 1에 표시된 것과 같이 초기 상태에서 램과 디스크를 할당받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요. 이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연결되어 가상으로 컴퓨터 자원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할당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 2로 표시된 부분은 코드 셀에 입력한 파이썬 코드를 실제로 실행하는 버튼으로 마우스 키로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로 키보드에서 컨트롤과 엔터 키를 함께 눌러가지고 해당 코드 셀을 실행해도 됩니다. 코드 셀을 실행한 후에 만약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으면 코드 셀 바로 아래에 표시된 번호 3과 같이 실행 결과 창에 실행 결과가 바로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구글 콜앱의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